신뢰성의 전설 속에 모로코 사막을 40년 연속으로 누비며 사실상 죽음을 비웃듯 승객을 실어 나르는 메르세데스가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기계적인 불사조는 무려 180만 마일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는 화성까지 왕복으로 운전한 것과 같은 거리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번도 엔진을 열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회성 기적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자동차 제조와 실제 타임머신 제작을 혼동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독일 엔지니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화요일의 일상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기계적 고장 그 자체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엔지니어들이 만든 13대의 메르세데스 모델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고 놀라게 할 보너스 차량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프한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W2랑 1993, 2000년 메르세데스가 예산 친화적인 세단을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원가 절감에 대한 지시사항을 놓친 것이 분명합니다. 대신 그들은 혹독한 다이어트를 거쳤음에도 생존 본능을 모두 유지한 S클래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W5기는 단순히 메르세데스가 소형 럭셔리 시장에 진출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좋은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보증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버티도록 설계된 차를 만드느라 바쁠 때 메르세데스 엔지니어들은 실망한 고객을 상상하며 말 그대로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M104 2.8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은 드래그 레이스에서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193마력의 이 엔진은 마침내 내면의 평화를 얻은 기계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리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엔진은 부하가 너무 적어서 고속도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마치 전문 보디빌더에게 단순한 피클병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천재성은 집착에 가까운 과잉 설계에 있었습니다. 셰시는 건축 지지대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견고했고 서스펜션 부품은 너무나도 거대하게 과잉 설계되어 메르세데스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일이 얼마나 쉬운지 부끄러워 했을 정도였습니다. 폴란드에는 1998년부터 충실히 택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뼈글리고뉴 C280이 있습니다. 혹독한 동유럽의 겨울, 타는 듯한 여름, 그리고 일반적인 기계라면 망가졌을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끔찍한 도심 교통 체증 속에서도 이 작은 전사는 62만 마일 이상을 누적했습니다. 차주는 자신의 노후 자금보다 메르세데스가 더 믿음직스럽다며 농담을 하곤 합니다. W1E는 불멸을 향한 메르세데스의 헌신이 플래그십 모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엔트리 레벨 자동차조차도 문명이 붕괴될 것을 예상하고 폐허 속에서도 여전히 달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졌습니다. 터프2 메르세데스 벤츠 SL 클래스 RNEXU 1987구는 2001년 12년의 영광스러운 세월 동안 메르세데스는 독일 엔지니어링의 집착과 무제한의 예산, 그리고 이윤에 대한 완전한 무시가 결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R1 긴구 SLR은 단순한 컨버터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파괴가 불가능한 기술적 쇼케이스였습니다. M1 로그나이 5.0리터 V8 엔진은 단순히 322마력을 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메르세데스 엔지니어들은 빛의 속도가 더 빠르고 물리 법칙이 다르게 작동하는 행성을 위해 이 엔진을 설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아우토바안의 속도를 가벼운 일요일 산책처럼 다루는 모터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조사들을 부러움에 눈물 짓게 만든 비장의 무기는 바로 자동 롤바 시스템이었습니다. 단 0.3초 만에 유압 램이 무너지는 건물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롤바를 전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먹는 따뜻한 저녁 식사 횟수보다 더 많이 테스트되었으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제 지인은 15년 전 남의 골칫거리를 떠안는다고 생각하며 18만 마일을 주행한 1995년식 SR N500을 구입했습니다. 오늘날 그 차는 38만 마일 이상을 주행했으며
강박증이 있는 스위스 시계 장인이 조립한 것처럼 부드럽게 달립니다. 소프트탑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는 사실상 자동차 마법이나 다름없습니다. RN29는 여러 문명이 멸망한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교한 컨버터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눈길만 잘못 주어도 고장나는 오픈카를 만들고 있을 때 메르세데스는 기계적 고장이라는 개념을 비웃는 컨버터블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탑스름은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 W 샤콘 1279 2001년 메르세데스가 군용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사실상 번호판이 달린 원자력 벽돌의 열쇠를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리지널 G박에는 장보기를 위해 설계된 차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정비사가 500마일 떨어져 있고 아마도 총격을 받고 있을 법한 극한의 조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M락잉 5.25 3리터 4기통 엔진은 고작 125마력을 냈는데 이 엔진이 주변에 있는 어떤 액체로든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형편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가솔린, 디젤, 군용 연료, 심지어 위급할 때는 브레이크 오일로도 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터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계의 벌꾸로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G클래스에는 복잡한 전자장치나 19가지의 다양한 주행 모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디퍼렌셜 락, 솔리드 엑슬, 그리고 방공호 수준의 구조적 무결성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프레퍼족이 꿈을 꾼다면 그들은 G바겐을 꿈꿀 것입니다. 호주 오지에는 대부분의 결혼 생활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광물을 찾아다닌 1985년식 G클래스가 있습니다. 30년 이상 사막을 횡단하고 강을 건너며 사실상 지형 그 자체로부터 고문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적인 마조이스트는 45만 마일 이상을 누적했습니다. 광산 회사 사장은 세월이 흐를수록 차가 더 믿음직스러워졌다고 맹세합니다. 마치 강철과 고집으로 빚어낸 고급 와인처럼 말입니다. 초기 G클래스는 때로는 망치가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복잡성을 더하고 있을 때 메르세데스는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작동할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터프4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W24 1983일 97년 뉴일러리 시샤사 E클래스는 자동차계의 라스트 사무라이자 고장 날지도 모르는 물건을 만드느니 차라리 할복을 택하려 했던 메르세데스 엔지니어들의 시대가 남긴 마지막 표현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 마침내 재무 담당자들이 경영권을 장악했을 때 그들은 W24의 제작 비용을 보고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ML0333.0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은 177마력으로 출력 경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존재가 되기에도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이 엔진들은 단순히 40만 마일을 버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날 때마다 오히려 더 부드럽고 정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강철통에서 숙성되는 기계 와인처럼 말입니다. 제작 품질은 정신질환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적이었습니다. 패널 단차는 우주선 조립용으로 설계된 기기로 측정되었습니다. 페인트는 액체 거울처럼 보일 정도로 여러 겹 칠해졌고 문을 닫을 때 나는 메르세데스 특유의 묵직한 소리는 다른 차들을 구슬이 가득 찬 양철통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현대의 변호사들이 기절할 만한 방식으로 W24를 테스트했습니다. 독일의 택시기사들에게는 하루 종일 시속 120마일로 달려도 기계적인 무리가 가지 않는 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우토반에서 프로토타입을 최고 속도로 수천 마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독일에는 1987년부터 택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W24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교통체증, 수천 명의 다양한 운전자, 최소한의 유지 보수 예산 등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자동차 서비스를 거의 40년 동안 견뎌내며 이 기계 전사는 90만 마일 이상을 누적했습니다. 차주는 이 차가 불멸의 존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손주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계획이라며 농담을 하곤 합니다. Top Speed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W1쇼기온이 급박찬 1시 1218링 RC6은 단순히 S클래스 배지를 단 최초의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엔지니어링이 자동차의 완벽함에 근접한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메르세데스의 전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럭셔리 세단이 아니었습니다. 강철과 가죽으로 쓰인 기계적 선언문이었습니다. OMM6 7.3L 터보 디젤 엔진은 120마력이라는 겸손한 출력을 냈지만 메르세데스는 이 차가 여러 번의 빙하기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엔진은 그저 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정복했으며 계산기가 울고 갈 정도의 주행거리를 정기적으로 누적했습니다. WR16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경제적 타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메르세데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비용에 상관없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강철은 필요 이상으로 두꺼웠습니다. 크롬은 핵폭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여러 겹으로 칠해졌고 가장 작은 나사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기간보다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W116은 세계 지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매번 시동이 걸리는 자동차에 목숨이 달려있을 때 덜 떨어진 기계로 장난을 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80만 마일 이상을 주행하고도 여전히 기계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리는 W116 디젤 모델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실내는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줄지 모르지만 엔진은 일출의 일관성처럼 디젤의 자장가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WR16은 단순히 럭셔리 자동차의 기준을 확립한 것이 아닙니다. 럭셔리와 불멸이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탑식 메르세데스 벤츠 SL 클래스 R1507 추석 7일 12089 메르세데스가 R1007 SL로 완벽함을 달성했을 때 그들은 아름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개선할 수 없는 것을 왜 바꿔야 할까요? 78년이라는 영광스러운 세월 동안 그들은 동일한 기본 차량을 계속 생산하며 사소한 업데이트만 진행했습니다. 자동차의 불멸을 창조했는데 왜 성공을 망치겠습니까? MRK 2.8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은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77마력의 이 엔진은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방탄에 가까울 정도로 튼튼해서 고장난 엔진을 찾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 엔진들은 희귀 우표를 모으는 자랑스러운 수집가처럼 마일리지를 축적했습니다. R107의 구조는 아름다운 극단으로 치달은 전형적인 메르세데스의 과잉 설계였습니다. 셰시는 작은 건물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했고 차체 패널은 운석이 튕겨나갈 만큼 두꺼웠습니다. 소프트톱 메커니즘은 여러 번의 좀비 아포칼립스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천재성은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햇빛에 상한 우유처럼 낡아버리는 유행을 쫓고 있을 때 메르세데스는 1971년과 마찬가지로 1989년에도 여전히 놀랍도록 아름다운 차를 창조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과 방탄 같은 신뢰성의 결합은 일부 주식 포트폴리오보다 더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는 클래식카를 탄생시켰습니다. 플로리데는 35년 동안 같은 주인의 손에서 은퇴의 꿈을 살고 있는 R1007 38식 SL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컨버터블을 값비싼 잔디밭 장식품으로 만들어버리는 플로리다의 더위, 습기, 염분 섞인 공기 속에서 32만 마일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로 된 겨울 철사에는 여전히 독일제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탑7 메르세데스 벤츠 W223 에스테이트 76771285 W223 에스테이트는 세단의 훌륭한 점을 모두 가져와 작은 문명의 무게를 끌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테이션 외건이 아니었습니다. 메르세데스를 자동차 불멸의 대명사로 만든 그 집요한 기준에 맞춰 제작된 화물 운송 기계였습니다. 전설적인 OMM6 디젤 엔진으로 무장한 이 에스테이트는 단순히 짐을 나르는 데 그치지 않고 기계적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비웃으며 짐을 날랐습니다. 이 3.0리터 터보 디젤은 너무나 신뢰할 수 있어서 고장난 것을 찾으려면 실제 고고학 탐험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단순히 세단을 개조하고 외건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리어 서스펜션을 재설계하고 셰시를 강화했으며 모든 부품을 파괴될 때까지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기술자들이 수십 년 동안 매일 이 야수들의 최대 용량의 짐을 싣고도 기계적인 딸꾹질조차 일으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에스테이트는
자동차 세계의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되었습니다. 가족용 차량, 상용차, 구급차, 임무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기계는 언젠가 닳아 없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에는 1982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해온 저비어 23 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라면 얼어붙어 조각품이 되었을 스칸디나비아의 겨울을 뚫고 이 기계 바이킹은 40년 넘게 도구와 자재, 그리고 북유럽 건설 노동자들의 꿈을 실어 날랐습니다. 주행거리계는 75만 마일 이상을 가리키고 있으며 마치 자동차의 민담이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원래의 구동계로 달리고 있습니다. 토퍼 메르세데스 벤츠 더네디어틱 퍼 WG9 1960 1697내 메르세데스가 W108 및 V9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나섰을 때 그들은 미묘함이란 영혼이 없는 제조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결정한 듯 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럭셔리 세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파괴할 수 없는 자동차 예술 작품이자 독일 엔지니어링의 기량을 보여주는 굴러다니는 전시물이었습니다. M16 63리터 V열 엔진은 단순히 250마력을 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출력을 냈습니다. 이 엔진은 너무나 거대하게 과잉 설계되어 법정 제한 속도에서는 마치 콘서트 피아니스트에게 젓가락 행진곡을 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지루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작 품질은 현대의 회계사들이 즉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강철은 비판을 튕겨낼 만큼 두꺼웠습니다. 페인트는 액체 상태의 완벽함처럼 보일 정도로 여러 겹 칠해졌고 인테리어 소재는 반세기 동안 매일 운전할 것을 가정하여 선택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군용 차량이라면 항복할 만한 고문을 가하여 이 자동차 기념비들을 테스트했습니다. 부유한 독일 고객들은 자신의 차가 기계적인 불만 없이 시속 120마일로 몇 시간 동안 순항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수천 마일에 달하는 고속 아우토반 주행을 거쳤습니다. 스위스에는 50년 동안 한 가족이 소유해온 W210 300XL 6선 3이 있습니다. 알프스 고갯길, 아우토반 마라톤, 그리고 이 차들이 태어난 목적인 고속 투어링을 거치며 40만 마일 이상을 누적했고 강철과 럭셔리로 만들어진 고급 와인처럼 숙성되었습니다. W108과 W109는 돈이 문제가 되지 않고 품질이 전부일 때 메르세데스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기계적인 가보가 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톱9 메르세데스 벤츠 맥가피시니 비던 두키리길 780만 크기구기 13 페븐치구남비 2000년 올 신심육은 단순히 BMW M3에 대한 메르세데스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세단조차도 모터스포츠의 스릴을 제공하면서 종말을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차는 코스워스의 조언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일반 자동차라면 자비를 구걸할 만한 레이싱 조건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코스워스가 개발한 16밸브 헤드가 장착된 M102 2005리텀 4기통 엔진은 단순히 190마력을 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레이싱 팀들이 꿈만 꿀 수 있는 기준에 맞춰 제작되어 그 출력을 냈습니다. 이 엔진들은 정기적으로 20만 마일 이상의 열정적인 주행을 돌파하며 트랙 데이를 가벼운 운동처럼 취급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DTM 레이싱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하여 기계적인 땀을 흘리지 않고도 트랙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공도용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완전히 조절 가능했습니다. 차동 제한 장치 LSD가 기본으로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은 다른 제조사들이 부러움에 눈물을 흘릴 만한 레이싱 사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셰시는 이토록 컴팩트한 차치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서 메르세데스는 추가적인 보강재와 더 두꺼운 강철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크기가 2배인 차량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소형 세단이 탄생했습니다. 마치 보석 세공인의 정밀함이 자동차 엔지니어링에 적용된 것 같았습니다. 전설적인 나르도 테스트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메르세데스는 여러 대의 192일을 연료 주입과 운전자 교체를 위해서만 멈춘 채 5만 킬로미터 이상을 최고 속도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차라면 죽었을 이 기계적 고문이 끝난 후에도 이 독일의 검투사들은 여전히 완벽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30년 동안 정기적으로 트랙을 주행해온 192임
2005주 신위기 있습니다. 25만 마일 이상의 열정적인 주행, 셀 수 없이 많은 트랙데이, 그리고 다른 차들이라면 자동차 무덤으로 보냈을 오토크로스 이벤트들을 겪었습니다. 이 기계 운동선수는 여전히 강력하게 달리고 여전히 탄탄하며 지쳐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Top Frame, Mercedes Benz, W. 나선 유스궁 S클래스 1900월 79 트릴리니고 메르세데스 엔지니어들이 무제한의 예산을 받고 세계 최고의 세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들은 다바로 이온 E-J6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차는 너무나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회계사들이 다른 업계로의 이직을 고려하게 만들었을 정도였습니다. M103 산천용 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은 라인업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은 아니었지만 군사 장비조차 연약해 보일 정도로 완벽하게 고장이 나지 않는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188마력의 출력과 세월이 흐를수록 향상되는 기계적 정밀도를 바탕으로 이 엔진들은 정기적으로 50만 마일을 돌파했으며 일부는 전설적인 100만 마일의 벽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W1 유시의 구조는 기계적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메르세데스의 과잉 설계가 극에 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차체는 우주의 열적 죽음이 올 때까지 녹을 방지하기 위해 아연 도금 처리되었습니다. 문은 너무 무거워서 공합 보조 장치가 필요했고 모든 부품은 지질학적 형성 과정에 맞먹는 극한의 조건을 견뎌내도록 테스트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집착은 이성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열유럽계의 각기 다른 센서가 완벽한 실내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시트는 수천 마일의 여정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재떨이조차도 스위스 시계에서나 볼 수 있는 정밀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바비어 26은 세계의 지도자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문명이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작동할 차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당연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신뢰성에 대한 명성은 너무나도 전설적이어서 많은 구매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이 차를 소유하며 기계로 된 갑옷처럼 여겼습니다. 모로코에는 북아프리카의 폭염, 모래폭풍, 그리고 일반적인 럭셔리 카라면 비싼 문진으로 녹아내렸을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30년 넘게 VIP 택시로 운행되고 있는 묘비유완 이슈 익싱의 CEL이 있습니다. 이 기계의 술탄은 80만 마일 이상을 주행하면서도 여전히 럭셔리카의 세련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피라인 메르데스 벤츠 300D 묘블 23 1917밀용 985 OMM627 디젤 엔진을 탑재한 300D 묘빌런 23은 단순히 역사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중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독일 엔지니어들이 불멸의 무언가를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결코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OMM627 3.0리터 터보 디젤 엔진은 120마력의 출력에 불과했지만 빙하기를 몇 번이나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부하를 거의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고속도로 주행 속도조차 보디빌더에게 커피잔을 들어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기계식 연료 분사 장치에는 고장날 전자부품이 없었고 주철 구조는 현대의 엔진이라면 즉시 항복할 만한 가혹한 환경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멸성은 비단 엔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지옥의 앞마당에서 작동해야 할 것을 가정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메르세데스의 전체적인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과잉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이중화가 적용되었고 모든 세부 사항은 100년의 사용을 예상하고 설계되었습니다. 300D는 자동차 신뢰성의 글로벌 표준이 되었습니다. 북극권의 스웨덴부터 타는 듯한 모로코에 이르기까지 이 기계적 불멸자들은 택시로 운행되며 계산기가 폭발할 정도의 주행거리를 누적했습니다. 일반 고객들도 50만 마일을 넘겼습니다. 많은 차들이 100만 마일을 초과했으며 이 모든 것이 순정 엔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비결은 자동차 가학증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적인 메르세데스의 테스트 체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연중 무휴로 이 차들을 주행하며 모든 부품이 자비를 구하며 비명을 지를 때까지 테스트했습니다. 무언가 고장나면 더 튼튼하게 재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그리스에는 40년 동안 섬들을 오가며 운행된 1983년식 300D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의 운행, 페리 탑승,
바닷바람, 그리고 관광객들의 혼란 속에서 120만 마일 이상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로 된 오디시스는 단 한 번도 대대적인 엔진 수리를 필요로 한 적이 없습니다. 차주는 고고학자들이 1000년 후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이 차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농담합니다. 톱세구 메르세데스 벤츠 300SD W16 1987 RE 91 자동차 불멸성의 정점에는 WR266 300SD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S클래스의 럭셔리함과 디젤의 신뢰성이 만들어낸 기막힌 결합은 기계적 완벽함에 가까운 무언가를 창조해냈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역사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든 제조사를 통틀어 감히 만들어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럭셔리카일 것입니다. OM 잉워클처 스펀 전용리터 터보 디젤 엔진은 S클래스 차체라는 완벽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이미 신뢰성으로 전설이 된 이 엔진은 부하를 훨씬 덜 받게 되었습니다. 120마력으로 육중한 차체를 움직이면서도 엔진은 자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거의 인식하지 못했고 그 결과 기계적 가능성의 이론적 한계에 근접하는 신뢰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300SSD는 메르세데스가 올바르게 해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정체였습니다. 럭셔리카의 세련미로 포장된 고장 나지 않는 기계적 단순함이었습니다. S클래스의 편안함, 정숙성, 그리고 기능들을 누리면서도 태양이 다 타버릴 때까지 작동하도록 설계된 산업용 장비 수준의 신뢰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 불멸자들은 전 세계 택시 업계에서 전설이 되었으며 상업용으로 정기적으로 60만 마일 이상을 누적한 후 개인용 럭셔리 카로서 두 번째 삶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명성과 신뢰성의 이러한 조합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어떤 제조사도 필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품질 관리에 집착하고 이유는 필수 요건이라기보다 권장사항에 불과했던 과잉 설계의 전성기에 300SD를 제작했습니다. 모든 부품이 엄청나게 과잉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이중화가 적용되었고 그 결과 기계적 수명이라는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나 존재하는 듯한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300SD는 1985년부터 모로코 사막을 누비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기계적 전설은 일반 자동차라면 몇 달 안에 망가질 조건 속에서 거의 40년 동안 끊임없이 택시로 운행되며 180만 마일 이상을 누적했습니다. 엔진은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변속기도 순정 상태이며 40년 동안의 가혹한 상업적 사용 후에도 여전히 럭셔리카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차의 놀라운 수명에 대해 묻자 차주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메르세데스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이 기계적 불멸자들 이면에 있는 전체 철학을 담아냅니다. 이 차들은 신뢰성을 목표가 아닌 기본적인 인권으로 여겼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보너스 메르세데스 벤츠 240D 나류의 213 72776 185 240D는 때로는 적은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르세데스의 증명과도 같았습니다. 65마력의 출력을 내는 자연 흡기 5M16 16 2000.4리터 디젤 엔진을 탑재한 이 차는 지질학적 변화 과정보다도 느렸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 약 997.1715H까지 도달하는데 약 18초가 걸렸는데 이는 커피 한 잔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240D는 속도에서의 부족함을 절대적이고 타협 없는 불멸성으로 보상했습니다. OM616 엔진은 터보차저가 장착된 형제 모델보다 훨씬 더 단순했습니다. 고장날 터보차저가 없고 내부 부품에 가해지는 부하도 훨씬 적었기 때문에 이 엔진은 사실상 파괴가 불가능했습니다. 정기적으로 80만 마일을 초과하고 100만 마일을 넘긴 사례가 거의 흔해질 정도로 240D는 자동차가 밥값을 하지 못하면 가족이 굶주려야 했던 국가들에서 궁극적인 노동자 계층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아침 시동이 걸렸고 조건에 상관없이 하루 종일 달렸으며 디젤 연료와 가끔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보석은 자동차 내구성에 있어 비공식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의 1979년식 이베네르 40D입니다. 45년 동안 끊임없이 택시로 운행된 이 기계 검투사는 순정 엔진과
변속기로 210만 마일 이상을 누적했습니다. 차체는 여러 번 재건되었지만 기계적 심장은 원자시계와 같은 일관성으로 계속 고동치고 있습니다. 240D는 자동차 불멸의 왕국에서는 때로 가장 느린 차가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을 덜어내고 남은 것들을 불가능에 가까운 기준으로 제작함으로써 메르세데스는 사실상 죽일 수 없는 무언가를 창조해냈습니다. 이 13개의 메르세데스 모델들은 독일의 과잉 설계가 마케팅 과장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제조사들이 분기별 이익보다 품질을 우선시했을 때 그들은 현대의 신뢰성 기준을 비웃는 기계적 전설을 창조해냈으며 진정한 럭셔리란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 결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기계적 전설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도로 위의 자동차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 자동차 보물 창고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